일본 기업의 지원을 받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왜곡 비하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매춘부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본 지도층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곧바로 미군이 일본 본토에 진주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전쟁에 패배하면 일본 여성은 모두 미군에 첩이될 것이라고 선전선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진짜 그렇게 될 상황이 되었으니까 일본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내무성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발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는데요. 양갓집 교수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군 점령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위안 시설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한 지 3일 만인 8월 18일에 특수위안시설협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목적은 미군을 위한 위안소를 만들고 위안부를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영업에 필요한 부녀자는 기생, 창부, 여급, 작부, 상습 밀매음자들로 충원하기로 했는데요. 직업 여성들을 고용해서 양갓집 교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업 여성과 양갓집 교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이라고 본 것이죠. 일본 정부에게 직업 여성은 양갓집 교수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를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싸우는 일본군을 위해서 위안소를 만드는 것은 일본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본군이 성병에 걸리거나 외부 첩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방비할 필요도 있었겠죠. 식민지나 점령지역 여성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강제로 끌려와서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은 일본의 직업 여성들보다도 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모집책은 경찰 최고 책임자인 내무성의 경보국장 하시모토 마사미였는데요. 당시에 경찰은 내무성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국장이 8월 18일에 전국의 지사들에게 지령을 내렸는데요. 각 지역의 경찰서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국가를 위해서 매춘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매춘을 단속해야 할 경찰로 하여금 매춘할 여성들을 구하라고 한 것인데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특수위안시설협회가 사용한 돈은 정부 예산에서 지원됐는데요. 대장성 주세국장이었던 이케다 하야토가 협회에 정부 예산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케다가 협회 부이사장 노모토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묻자 노모토가 1억엔 정도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케다가 1억엔으로 순결을 지킬 수 있다면 싸다고 할 수 있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순결은 그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양갓집 교수들의 순결이겠죠. 이케다 하야토는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대장성에 들어갔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이케다는 그 후 정계에 진출해서 통산상, 대장상을 거쳐서 1960년대에 3차례에 걸쳐서 수상을 역임했습니다. 엘리트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케다를 통해서 당시 일본 정관계 지도자들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군 일진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미군 위안소가 신속하게 추진되었는데요. 8월 27일에 도쿄 오타구에서 미군 위안소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점령군이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1360명의 위안부를 모아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 엘리트들은 패전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요. 요시다 시게루 수상과 기시 노부스케 수상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케다는 요시다 수상의 최측근이었고 아베 신조 수상은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2세, 3세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를 이끌고 있으니까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도 반일 감정을 앞세워서 일본과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1965년의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판결로 사실상 무효화되었고 위안부 합의마저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에서 했던 것처럼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끌어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문 대통령을 위해서 판을 깔아줄까요? 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집착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거덜이 났을 겁니다. 우리 기업들도 초토화되었겠죠. 대북 제재가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